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4월 5일 식목일이네요. 오늘 나무를 한 그루 심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옛날에 식목일 날 쉬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 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펴져 있기 때문에,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로 휴일까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집 앞에 단풍나무 한번 심었던 기억이 나는데 엄청 잘 자라더라고요. 오늘 한번 목표를 한번 또 작은 목표를 하나 세워보는 거죠. 화분이라는 또 식목일이니까 또 메모를 또 하겠습니다. 4월 5일 첫 번째 아침에 친구 정리 정도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상 음악 듣고 오면서 명상도 했습니다. 또 어떤 좋은 영상을 여러분들께 보여주지 고민. 세 번째 이제 식목일 나무 심기. 나무 심는 건 좀 어려우니까 집에 화분 하나 가져다 두기. 새로운 화분, 나무 화분 이런 거를 집에다 하나가 오늘 좀 사놔야 되겠습니다. 주문하면 배송까지 해주더라고요 요즘에. 오늘의 목표는 요겁니다. 요거 하면 오늘 미션 클리어예요. 네, 주식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뭐 여러 가지 어떤 미 증시가 이스트데이로 쉬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특별한 건 없을 것 같고, 최근에 본 주식들 삼성그룹주부터 차근차근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상승삼각형 패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보자. 자, 주식 어제 했던 검색식이죠. 똑같습니다. 파워 종목 검색해서 상승삼각형 패턴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캔들 패턴에서 상승 반전, 뭔가 많이 나옵니다. 좀 새로운 또 캔들. 자, 상승 남삼성형, 강세 비석형, 상승 십자형, 인대 장악형, 상승 지속, 상승 갭, 적산병, 패턴 분석, 어깨머리, 헤드앤숄더형, 원형바닥형, 쌍바닥형, 사용자의 패턴. 이 상승삼각형은 좀 찾기가, 이 캔들로 찾기가 좀 쉽진 않죠. 차트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터넷으로 좀 찾기가, 이 파워 종목으로는 찾기가 힘든가 본데요. 캔들 연속, 하락지속, 이건 뭐 의미 없고, 삼각형, 깃발형 뭐 이런 게 없네. 장대양봉, 적상병, 자,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비석형, 잠자리형, 관통형. 그러니까 캔들 몇 개를 합친 건 있는데 전체적인 그런 건 없네요. 반격형, 삿바형, 잉태형. 이건 캔들 다음 모습이죠. 하나의 장대 양봉 나오고 잉태 하나 한 거, 탈출형, 십자퇴폐형 이런 것들도 뭐 하나죠. 영망청 이런 것도 캔들 하나니까 이걸 하나로 주식을 판단하기가 좀 쉽죠. 적산병 정도야 뭐 좀 재밌을 수 있는데, 이것도 뭐 크게 의미는 없고, 원형 바닥형 이런 건 좀 괜찮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원형 바닥형 나오나요? 지금 아침에 또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어서 캔들, 이건 그냥 제가 보고 찾아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찾기가 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는 게 쉽지는 않은 거죠. 좀 대기업 중에서 좀 앞으로 저도 이제 자문해드리고 싶은 종목들 찾아내야 되니까, 삼성물산, 좀 나쁘진 않네요. 그 다음에 삼성생명, 일목균형표 선행 스팬도 지지받고, 꾸준하게 좋은 거. 삼성 SDS는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진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나쁘지 않아요. 계속 지지받고 있죠. 추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요 하단부 항상 요 하단부 오면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 호텔신라도 보시면 꾸준하게 추세를 지지받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아요. 하단부 오면
하단 보면 관심, 화재, 전자도 조금 움직임이 좀 나오겠죠 이제. 네. 전기, 증권, 삼성증권도 관심이 좀 있습니다. 증권주들이 이번에 굉장히 1분기 호실적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하단부 와주면 관심. 네. 엔지니어링이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이고, 삼바 오히려 바이오 쪽이 조금 지지부진하죠. 예. 지금 삼성그룹주 중에서 볼까요 한번. 자, 241 언더, 그러니까 1년 평균 가격보다 떨어져 있는 종목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화재가 지금 그나마 241선 근접해 있는 정도 수준이죠. 전자. 그렇다면 엔지니어링,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그래도 241은 지지받고 있으나 한 2번 정도 이탈을 했던 이력이 있네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요 추세대가 깨지면 안 좋은 거죠. 요 추세대가. 요 추세대 하단부에서 또 매집해서 뭐 이런 이제 이러면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상승 삼각형 패턴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러다가 뭔가 요런 모습을 보인 뒤에 돌파해 나가는, 여기에 우리가 제가 얘기 드리는 상승 삼각형의 패턴의 어떤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삼성 시대. 그러니까 241을 근접했다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도 아니고요. 이탈했다는 것도 또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격도가 너무 큰 것도 안 좋고요. 좀 어렵죠. 예, 그럴 때 이제 지지선과 어떤 저항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와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현재 위치가 다소 어떤 부담스러운 자리인지 아니면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도 괜찮은 자리인지, 만약에 공략을 했을 때 손절 라인을 잡는다면 어느 정도 가격대에서 잡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방법을 이제 찾아내가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계속 쌓이면 자신의 스타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 삼성그룹주만 한번 좀 디테일하게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딴 쪽 뭐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똑같은 얘기가 계속 이어지니까 오늘은 삼성그룹주, 물산과 이제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어떤 지분 관계 때문에 좀 예전에 한바 올라갈 때 많이 좀 올라갔고, 삼성 SDS는 이제 5G 이슈가 나오면 이렇게 이제 한번 빵 나왔죠. 거래가 좀 터지면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급등한 거를 바로 붙지 말고 조정받을 때 이렇게 눌림목 줄 때, 다시 눌림목 줄 때, 이럴 때 분할 매매 천천히,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는 이제 일목균형표 상승팬을 돌파해 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또 단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때 또 한번 또 이런 구간에서 요걸 바로 돌파해 나갈 수도 있겠죠. 뭐 10만 전자로 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힘에 의해서 그렇게 될 거다라고 좀 봐야겠죠. 외국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다음에 TMC 죄송합니다. TSMC 맞죠? TSMC 대만 타이완 세미컨덕터 TSMC 맞습니다. 대만 반도체에서 이름이 심플하네요. 그 다음에 삼성증권 이자 수익, 매매 수수료 수익, 엔지니어링, 국지유가 상승으로 인한 경기 호조, 그 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단기적 기술적 반등, 삼성 SDI는 좀 애매합니다. 전기차 쪽으로 지금 이제 늘 그렇습니다. 이 경제는 이 산업은 항상 블루오션이었다가 레드오션이었다가 블루오션이었다가 레드오션이었다가 계속 사이클을 그리죠. 왜 그럴까요? 블루오션일 때는 많은 사람들이 덤비니까 시장이 파이가 클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적으로 수많은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하락으로 인한 마진 감소로 인한 영업 적자로 인한 사업 철수. 지금 LG전자가 헤드폰 사업 접는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잘한 거예요. 굳이
안 되는 거 계속 붙잡고 있느니 그냥 새로운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잘하고 있는 사업에 오히려 더 큰 돈을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모든 것이 또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제일기획도 저는 관심이 좀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도 그 검색시계에서도 나왔죠. 예. 계획이 뭐 이런 지금 241선 근접해주면 괜찮고, 오히려 지금 이제 조정 받고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조금씩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삼성중공업도 주저하면서 많이 치고 나갔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또 새롭게 삼성그룹주에 대해서만 좀 코멘트를 좀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어제 지금 계속 타이탄의 도구들이란 책에 나왔던 주요한 어떤 저에게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킨 그런 내용들 위주로 한 번씩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이거 하나 해볼까요? 자, 오늘은 괴로워져 보기라는 내용입니다. 예. 뭔 소리죠? 예. 자, 가보겠습니다. 행복이 돈이 많은 것과는 별개의 것이다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해준다. 그러고 나면 우리의 높은 리스크를 감수할 용기를 얻는다. 당장 눈앞에 던져진 수익성 좋은 일을 거절하기가 쉬워진다. 우리는 불을 쫓는 것보다 가난을 연습함으로써 더 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타이탄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루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분기에 한 번 정기적으로 괴로워하면 괴로움이 사라질 것이다. 재밌죠, 이네요. 자, 다들 오늘 하루 한번 자청해서 약간 괴로워져 보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자, 한번 자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자해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감지를 못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부러 이제 이런 얘기도 있죠. 지금 이전에 있었던 얘기인데 요 앞 챕터에서 나왔던 게, 일부러 옷을 가장 집에 있는 옷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옷을 입고, 그 다음에 가장 맛없는 음식을 먹고 가장 허름한 곳에 가서 밥을 먹고 오면 자신이 얼마나 맛있는 밥을 먹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미션, 점심 미션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맛없는 음식 좀 어렵죠? 이 맛집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오늘은 반대입니다. 오늘 좀 네 번째네. 할 일이 또 생겼네요. 맛 없는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맛 없고 싸고 허름하고 그런 집.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 아, 진짜 맛없네. 이렇게 되면 그 맛없는 걸 먹고 오늘 저녁에 대충 어느 정도만 맛있는 걸 먹어도 정말 맛있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상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 불행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 불행한 일을 스스로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는 거죠. 그게 정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여기도 있죠. 행복에 이르는 길은 없다. 행복이 길이다. 자꾸 여러분들은 네, 행복해져야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가 아니라 그냥 내가 스스로 이 행복이라는 길 위에서 계속 행복을 걷고 있는 중이죠. 지금 여러분은 행복한 길에 걷고 있는 중인데 본인이 스스로가 내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에 대해서 자각을 하기가 힘든 거죠. 희노애락이 계속 있거든요. 내가 슬픈 감정이 느껴진다고 해서 지금 당장 울지는 않거든요. 근데 너무 행복한 일 다음에 조금 슬픈 일이 생기는 것과 내가 계속 슬프다가 슬픈 일이 생기는 것과 느끼는 감정이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행복도, 우리 욕심도 마찬가지겠지만 행복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나 너무 행복해. 그러면 어떻게 되죠? 더 행복한 일을 찾는 거죠. 이 음식 너무 맛있어.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가는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더 맛있는 음식을 찾아갈 게 아니라 아싸리 아예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정말 맛있구나. 그래서 저도 일부러 햇반 같은 거, 지금도 이거 있는데 정말 이 가정식 CJ 햇반 컵반인데 일부러 이런 걸 한 번씩 먹어봅니다. 그러면 근데 의외로 이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 맛이 있는데 뭔가 좀 맛이 있으면서도 뭔가 맛이 없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당 가서 이렇게 반찬하고 이렇게 먹는 것과 햇반 하나 하고 막 소세지하고 그냥 대충 때우는 것과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한번 대충 때우고 나면 그날 저녁은 맛있습니다. 확실히 맛있어요. 이상하게 맛있어. 근데 맨날 소고기 먹다가 또 소고기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막 2불, 3불, 뭐 10불, 100불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소고기 맛이에요.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스스로 한번 그냥 느끼면서 편안하게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